여러분들 다이어트 시도 많이 하시죠? 실패하고 후회하고 다시 찌고 왜 다이어트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비만을 연구하고 있는 최형진입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당뇨병 비만 환자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너무나 먹는 문제로 힘들어하시고 후회하고 또 먹고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이분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실까? 이 이유를 찾고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치료 방법 개발에 힘썼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들어서 또 언제나 다이어트 시도 많이 하시죠? 네, 하지만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고 실패하고 또 후회하고 다시 찌고 이걸 매년 반복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뇌에 있는 식욕이란 감정 혹은 이 욕망이 너무나 강력하고 중독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왜 우리의 뇌와 식욕이 우리의 다이어트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중 관리에 뇌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주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그 외국인 영어 원어민 강사였는데 엄청 뚱뚱하신 여자분이었어요. 이분이 매번 엄청난 양의 파워 드링크란 걸 마신다고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자기가 페트병에다가 향신료랑 설탕이랑 이걸 넣어서 이걸 마시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거의 종교와 같은 수준의 신념이 있어서 막 화를 내시고 나는 파워 드링크를 먹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여러 생각들, 여러 자기만의 중독적인 그런 행동들이 우리 일상에 저도 그렇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으면 뭐 치킨 먹어야지 뭐 아니면 즐겁게 이렇게 먹으면 안 찔 거야 뭐 등등 여러 형태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바꿔서 계속 다시 음식을 탐닉하게 만드는 음식 중독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고 먹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망을 만들어요. 뭘 보면은 이게 뭔가 하고 싶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생존의 근본적인 욕망이 식욕이죠. 뭐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 먹는 식욕은 건강한 항상성 식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있었더라면 아무도 뚱뚱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식욕 중에는 쾌락적인 식욕이 또 있어서 여러분도 다 직장 식당에서 밥을 잘 먹었어도 디저트로 아주 맛있는 마카롱이나 이런 걸 가져왔다 그러면 마카롱 배는 따로 있자고 또 먹을 거잖아요. 그 마카롱을 먹는 그 쾌락적 식욕은 그런 항상성, 건강한 식욕이 아니라 또 다른 쾌락을 추구하는 중독적 식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중독적 식욕을 담당하는 뇌 중추들이 뇌에 있고 그곳들이 막 활성화되면서 여러분을 도저히 참지 못하게 먹어야 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중독적 식욕 중추가 뇌에 있고 이렇게 많이 먹게 만들고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된 요소 중에는 현대사회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궁지에 놓이고 부담이 생기면은 우리 뇌가 뭔가 보상을 찾아요. 뭔가 이 괴로움을 잊을 수 있는 게임을 하거나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흔히 쓰는 보상이 쾌락적인 중독적인 음식을 먹는 거죠. 일순간 아주 달콤하고 매콤하고 하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잊고 뭐 개운한 느낌이 들고 이런 게 있어서 스트레스가 뇌중추에서 이런 보상을 찾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한 우리를 더 먹게 만드는 회로로 됩니다. 또 다른 요소로는 현대사회, 특히 우리나라가 심한 요소로는 사회적으로 마른 몸매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아마 20, 30대 젊은 여성분들이 아주 심한 경우가 많은데 마른 몸매를 가져야 된다는 강박이 높으면 그것 때문에 음식의 욕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금지된 거에는 갈망이 높아지고 못 참고 어째 스트레스 받을 때 치킨 시켜 먹고 다음날 아침에 후회하고 다시는 안 먹어 하고 또 남의 비난에 두려워하고 이런 괴로움과 쾌락을 왔다 갔다 하면은 점점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더 중독적인 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이런 쾌락적인 욕망,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너무 살을 빼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음식 중독을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다 섞여서 우리 인생의 다이어트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 뇌과학적인 해결과 다 맞아 있고요. 뭐 담배, 술, 마약 중독에 벗어나는 과정과 또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로 들어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걸 하면 저는 예전에 설탕 콜라를 엄청 중독적으로 마셨어요. 막 하루에 1리터도 마신 것 같았거든요. 그게 너무 중독적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줄이고
약간 덜 중독적인 걸로 바꿨어요. 제로 콜라 종류로 좀 바꿨고, 지금은 탄산수로 바꿨고 물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도 너무 이렇게 중독적인 요소들을 이제 발견했으면은 조금씩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선택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차근차근 실천해 가신다면은 나중에 점진적으로 더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솔루션으로는 자신의 요소들을 알게 되면은 그거 하나하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게 확실하다 내가,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요. 외부적 상황은 회식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만나는 사람과 하는 활동을 운동하는 곳을 가기로 한다든지, 이런 외부적 상황을 조금만 바꿔도 요소 때문에 먹는 거는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뇌가 어떤 요소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원인 결과 습관을 바꾸면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제가 진료할 때 많이 하던 건데요. 어떤 직장인 아저씨분이 난 절대 못 바꿀 것 같다, 이렇게 살찔 수밖에 없다 하면은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귀농을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장을 다 그만두시고 강원도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보시면 살이 쭉 빠진다고 하면 그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도 몇 가지 요소만 바꾸면은 귀농한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인지적인 거거든요. 그냥 상황일 뿐이네, 귀농하면 바꿀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 일상에 그대로 바꿔보는 이런 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체중은 92kg이고 비만, 당뇨, 고혈압 환자로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달리기, 근력운동 등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고 식단 관리도 꾸준히 하며 급속한 다이어트보다는 근력을 늘리면서 천천히 진행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3개월이 넘어가며 조금씩 지치는데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통적인 그 교과서적인 방법을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이 약간 지치고 좌절하는 게 살이 안 빠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체중이 안 준다. 특히 지금 90 몇 킬로였는데 여전히 90 몇 킬로다. 다른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시는 사람들은 막 80킬로로 가는데, 근데 이때 착각하지 말아셔야 될 게 특히 근력 운동까지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근육의 양이 엄청 늡니다. 체중 숫자는 하나도 안 변할 수도 있고 오히려 체중 숫자는 늘 수도 있어요. 근육이 늘면은 이 체성분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꼭 하시는 게 좋고, 그럼 근육은 늘고 지방은 주는 게 보이거든요. 체중은 똑같아도. 근데 지친다고 하는 건 하여간 숫자가 안 변해서 지칠 텐데, 주변에 친구분이나 누구한테 몸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매가 많이 변했다, 이런 좋은 피드백을 친구분한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혼자서는 지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분 만나서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거, 중간 격려, 중간 약간 상주기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각한 콜라 중독이었다가 현재는 콜라를 끊고 탄산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부쩍 탄산수 섭취가 늘어나 이제는 탄산수 중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처럼 계속 탄산수를 마셔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 콜라 같은 거 중독적으로 꼭 드시는 분들이 있죠. 하루에 한 캔이건 1리터 드시는 분도 있고, 이 설탕 콜라를 먹다 보면 너무너무 살이 많이 찝니다. 하지만 이거를 제로 칼로리 콜라로 바꾸면은 똑같이 달고 똑같이 중독적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살은 안 찝니다. 제로 칼로리 콜라에서 그 다음으로는 탄산수를 먹는 걸로 바꾸고, 탄산수에서 이제 가끔은 이제 물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본적인 하나의 규칙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쾌락적인 요소가 몸에 해로운 게 있다 그러면 좀 덜 해로운 걸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서, 혹은 자기의 어떤 보상, 쾌락적인 요소들 중에서 이것 때문에 살찐다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걸 하나씩 다른 걸로 바꿔보는, 기왕이면 몸에 건강한 걸로 바꿔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이걸 잘 보시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비만 검진 특화 서비스를 시청하시면 자신의 몸 상태, 호르몬, 식습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의료진과 영양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이런 깨달음과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예전보다 좀 더 건강하게 뇌과학적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으로는 비만에 관련된 여러 약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얘기들을 잠시 나눌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 봬요.